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경남 창원 지역에 있는 생강밭입니다. 생강이 밭에 살아있고 죽어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 감 종자가 나 있습니다. 그래 죽는 모습은 이렇게 고사되고 죽어버린 거는 이렇게 다 살살 다 녹아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맥밭이 되어 버렸는데 생강을 이렇게 많이 심어서 겨우 조금 우디우디 살아있는데 종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 요인이 안 맞았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죽고 이제 다시 촉이 종강에 먼저 심은 종강에서 다시 촉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건 중간에서 빨리 이제 상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도 보면 상하고 새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죽었냐는 게 이제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안 죽은 자리의 이식값은 우리가 단감을 여기에 안 쓰는 파지 단감을 앞에 저기 있는 좋은 창고에서 필요 없는 감 종자를 이렇게 감을 많이 여기다 버린 거죠. 감을 버려서 여기에다가 버렸을 때 감이 여기서 영양소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 수분 31.9%의 이시가 0.94 온도가 20도 9분. 이제 여기 죽은 자리에 또 이식값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지금 이런 곳에는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죽은 자리의 이식값은 이시가 낮습니다. 수분 29.7%의 이시가 0.50 온도 20도 9분. 죽은 자리와 살한 자리에 이식값이 변화가 있다. 그래서 생강이 이렇게 다 죽은 자리와 살아있는 자리에 이식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강이 죽었던 원인은 잎에서 하늘에서 내린 결로 현상과 지금은 오늘이 9월 23일 9월 29일 추석날인데 여기에서 맺혀서 내려가는 일액 비료가 부족해서 먹고 뱉어낸 일액. 그럼 비료가 부족한 이시는 맺히고 비료가 정상인 이시는 맺히냐는 거죠. 그래서 1.3 이상 1.8 이하 그러면 일액이 맺지 않고 일액이 안 맺으면 일액 속에서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 그럼 우리가 질소를 먹고 일액을 뱉어내는 이시와 뱉어내지 않는 이시, 뱉어내는 이시는 얼마냐? 뱉어내는 이시는 0.5에서 1.2까지 내외라면 일액을 뱉어내지 않는 이시는 1.3에서 1.8 이렇게 보면 일액을 뱉어서 일액 속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일액 속에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에서 줄기를 타고 뿌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말라 죽는 거다.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생장점에서도 벌레가 먹기도 하지만은 일액이 타고 와서 원인 없이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벌레가 깔아먹기도 하는데 이런 요런 부위를 보면
벌레가 깔아먹은 흔적이 없어요. 벌레가 깔아먹은 흔적이 없다면 이 또한 우리가 그 잎을 까보면 이 또한 이것도 그 일액을 맺어서 일액에서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잿빛 곰팡이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잎에서 우리가 잎마름병이라 그러는 거, 이런 균들이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한 균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 시비량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 이하의 이식값에서는 이런 질병이 많이 온다. 그리고 생강에서도 오는 병이 무름병, 노란병은 병이 아니다. 비료를 적게 줘서 일액을 맺은 잇이 비료를 양이 적어서 일액을 맺었다. 그 일액 속에서 뿌리에서 가진 양수분이 잎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수분이 줄기를 타고 뿌리로 내려갔을 쌓였을 때 그 지재부에 흙하고 몸통한 다음 부위에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잿빛 곰팡이 피고 그 잿빛 곰팡이가 발생해서 식물을 촉수로 뚫어서 감염시켜서 먹는다. 그러면 생강 무름병은 병이 아니다. 이건 무식한 말이다는 거예요. 생강 무름병은 잿빛 곰팡이류이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류의 발생 근원을 막으면 되죠. 원인이라는 것은 비료량이 적어서 발생했다는 거죠. 생강이 더워서 죽는 게 아니고 비료 부족으로 일액을 맺어서 일액 속에 나왔던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생강이 노랗게 물렁해져서 말라 죽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강이 일액을 맺을 때는 연면십이 골드그린 1.5 내지 2리터 일액을 맺는다는 건 비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2리터가 더 좋겠죠. 물 500에 2리터에 설탕 3kg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줘서 빠른 시간에 비료를 흡수해서 질소를 흡수해서 잎이 두꺼워져서 일액을 뱉지 않아야 된다. 잎이 진하고 두꺼운 것은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을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공을 닫고 양수분을 가져와도 그 양수분을 다 먹을 수 있는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해주고 또 한 3, 4일 있다가 다시 일액을 맺으면 한 번 더 연면 시비를 해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일액을 맺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잿빛 곰팡이류 생강의 무름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의 무름병은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다. 무름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무식한 방법이다. 그래서 무식하지 않은 방법으로서 우리는 우리 생강을 살려서 잘 수확하고 다수확할 수 있다. 그렇게만이 우리가 식량 안보가 된다. 국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수입해야 되겠는데 국내에서 생산량을 있다고 해서 생강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생강은 다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의 생강 재배 밭에서 2023년 9월 29일 추석날 아침에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